중개보수는 여러분들 시험에 100% 나오죠. 중개보수가 보통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다음 뭐 이론 문제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론이 좀 잘 되어야 계산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문제는 계산 문제가 한 2개 나오는데, 여기에 중개보수 문제랑 그다음에 포상금 계산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중개보수 문제는 제낄 게 아니고 바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숫자만 보인다고 해가지고 막 뭐 무조건 제끼고 그렇게 안 됩니다. 개론에서는 이제 제껴야죠. 개론은 이제 일단 제끼고 다 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문제 푸는 게 맞아요. 그게 계산 문제 하나 그거 풀려고 하다가 그거 풀려고 하다가 또 풀릴 것 같으니까 막 달려들다가 망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풀었는데 5분 동안 풀었어. 근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자기가 구한 게. 그때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답이라도 뭐 맞든 안 맞든 내가 구한 게 답이 있으면 그래도 그걸 찍을 텐데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아예 풀지 말고 개론에서는 다 풀고 난 다음에 푸는데, 우리는 이거는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뭐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푸는 것도 그냥 금방 풀립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자,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보수. 하얀색이. 자,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를 말해요. 중개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가 중개보수고, 자, 그 다음에 실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네, 실제 드는 비용,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했던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거를 실비라고 해요. 그래서 실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등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그건 언제 발생되는가? 중개보수 청구권은, 자, 기업하고 의뢰인 간에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발생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의뢰인이 와가지고 팔아주세요 하고 기업이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생깁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이. 그러면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간이. 네 글자로 얘기하면 중개계약 체결이죠. 중개계약 체결 시 바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중개계약 체결되면 바로 발생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기준. 자,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그 기준이 틀립니다. 첫 번째가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기준이에요. 주택. 그리고 그 다음 주택 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시도 조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은 시도조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개 대상물 소재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주택 소재지가 되겠죠. 주택 소재지랑 자기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은 어떻게 기준이 정하느냐 하면은, 그렇죠, 사무소가 있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시도조례입니까 하니까 주택이라서 그렇습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도 중개사물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죠. 주택 아닌 것도. 그때는 시도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사무소네. 이제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할 때 그런 말이에요.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할 때는 어디입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자, 여기서 왜 시도조례입니까? 주택이라서 그렇습니다. 주택이라서. 지금 전부 다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고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은 시도조례를 봐야 된다 그 뜻이에요. 주택의 중개는. 자, 그러면 주택 외 두 번째 주택이 아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뭡니까?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하고 뭐 상가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건물 있죠. 그거 뭐라 부릅니까? 복합건물, 주상 복합건물 말이에요. 복합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지. 복합건물은 일단 주택의 면적을 따져봅니다. 주택의 면적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면은 이게 뭘로 보는 거예요? 2분의 1 이상이면 이거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을 적용시키는 거죠. 주택의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의 면적을 따져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걸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면은 이걸 주택으로 봅니까? 네, 주택으로 보죠. 2분의 1 이상이 2분의 1은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니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그래 나왔으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주택 외로 보는 거죠. 주택 외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크냐 뭐 3분의 2가 크냐는 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가르칠 능력이 안 돼.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지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주택이다, 이 주택 아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틀리니까 계산 문제를 푼다고 이걸 알아놔셔야 돼요. 자, 기준은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나오는 게 두 번째가 중개보수 한도예요. 중개보수 한도 이 말은 다른 말로 요율을 얘기해요. 요율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주택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 자, 주택이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런데 법에 일방 범위가 나와 있다고. 법에는 일방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법에 일방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쌍방한테 받는다고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 2를 안 해가지고 막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곱하기 2를 또 해야 되는데 안 해 틀린 경우도 있고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곱하기 2를 또 해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틀립니다. 갑으로부터 받는 뭐 최고 한도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는 최고 한도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일방한테 받느냐 쌍방한테 받느냐 그걸 마지막에 잘 확인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확인 안 하고 이제 나왔어. 그러면 그 나온 답이 보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나왔구나 싶어가지고 반갑다고 막 바로 그냥 막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래에 따라 틀립니다. 매매다, 교환이다. 자, 매매 교환이다 그러면 얼마를? 1,000분의 9 이내, 요게 한도예요. 매매 교환이면 1,000분의 9 이내고, 자, 임대차다. 주택의 임대차 등이다. 임대차 등이라고 하면은 임대차 전세, 뭐 저당권, 전세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등이면 얼마라고? 1,000분의 8 이내예요. 자, 요거를 좀 암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자, 1,000분의 9, 1,000분의 8, 요거 지금 주택에 관한 내용이죠. 그럼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까? 시도조례입니까? 이거 국토교통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 법에 정해놨어요.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거 시도 조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령이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시도 조례는 암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문제 다 줍니다. 요율을 다 준다고. 가격 얼마 해가지고 매매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 프로 이렇게 다 줍니다. 그거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론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암기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령. 자, 이번에는 이제 주택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 외. 자, 주택 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인데 어떤 오피스텔이냐면 첫 번째가 이제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 말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면 85도 포함됩니까? 그거 알아놔야 되겠죠, 그런 거. 85도 포함됩니다. 이면서 두 번째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갖춘 오피스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자, 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때 그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어요. 일방의 범위가. 첫 번째 매매, 교환. 자,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1,000분의 5이네요. 자, 두 번째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이네.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이네요. 요게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서로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피스텔, 주거 오피스텔 문제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이건 안 줍니다. 이거는 요율 자체를. 거기 없어. 안 줍니다. 이걸 애우고 있냐 안 애우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애워놔야 됩니다. 이거 주거 오피스텔의 매매다 그러면 이거고 임대차다 그러면 요거예요. 자, 요런 오피스텔 말고 다른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주택도 아니고 나머지 전부 다 그 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 토지도 여기 들어가죠. 자, 그 외는 얼마라고? 1,000분의 9 이내. 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협의 결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기가 받고 싶은 요율을 그 한도액표에다가 명시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됩니다. 협의 결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중개보수 한도예요. 한도.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려고 하면 뭐하고 곱해야 돼요? 일단 요율하고 뭐하고 곱해야 돼? 거래 금액이 나와야 돼요. 거래 금액. 거래 금액과 요율을 곱해야지 중개보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래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거래에 따라서 조금 이제 틀리죠. 첫 번째, 매매다. 거래가 매매다 그러면은 거래 금액이 뭡니까? 매매가예요. 매매가. 두 번째, 분양권 전매. 이런 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분양권 전매다 그러면은 총분양 대금이 아닙니다. 총분양 대금이 아니고 계약금 플러스 자, 중도금인데 모든 중도금이 아니에요. 기납부된이에요. 기납부된 거. 기납부된 중도금하고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요거 세 개를 합한 것이 거래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교환. 서로 바꾸는 거죠.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에서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큰 거지 두 개를 합한 게 아닙니다. 큰. 자, 네 번째 이제 임대차 등인데 자, 대표적으로 전세다 그러면 전세 같으면은 거래 금액이 전세금이 되는 거예요. 전세는 전세금이죠. 자, 월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그냥 임대보증금이에요. 또 월차임이 있다. 그러면 월차임이 있다. 자, 원칙적으로 월차임이 있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환산 보증금으로서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 100을 곱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는데, 자, 두 번째가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죠. 이 원칙에서 나온 금액이죠. 원칙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에요? 예,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이다. 이 말은 5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죠. 5천만 원이 딱 안 됐을 때는 다시 해야 돼. 어떻게?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70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수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지. 70 곱했으니까. 거래금액이 낮아지잖아요. 요거를 잘 일단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임대차의 경우에.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뭐냐면 동일 중개대상 물. 동일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바뀌는 거죠.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둘 이상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거지. 동일한 말이 이게 3번 나와야 돼. 동일 물건 돼야 되고, 사람이 동일해야 되고, 동시에 또 동일 기회에 돼야 된다는 얘기. 동시에. 그러니까는 팔면서 바로 임차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면서 임차인 되고 다른 사람은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이 되는 거지. 사람 동일하지요. 동일 물건에 동일 사람에다가 동일 기회에 이러지. 그래서 사람이 같아야 되고 같은 기회에 해야 된다. 그 뜻이지. 동일한 말 3번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 상황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 불렀습니까? 요 상황을 점유 개정이라고 했어요. 점유 개정의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거래금액 계산하냐면 이 매매 대금 있죠? 예,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만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이제 일단은 버려야 된다. 임대차는 버려야 되죠. 임대차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막 임대차도 계산해가지고 막 2개 더하기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거기에 또 보기에 답이 있네. 그래가지고 찍고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 또 답이 없으면 또 다시 또 생각해 볼 텐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이론으로 잘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187페이지 여기 187페이지는 여러분들 뭐 볼 거 없고 넘어가서 188페이지에 중개보수 청구권에 거기 보면은 발생 요건이라고 있습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에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중개계약 체결시라고 나오죠. 중개계약 체결시 바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이라고 나오잖아요.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은 언제?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과실로 해내가지고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지급 시기가 나오는데 지급 시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급했죠? 중개보수는 보통 우리가 잔금 친날입니까? 자, 잔금 친날 해가 되는데 법에는 잔금 친날 안 나옵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보통 잔금 친날인데 우리는 공부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약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정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약정의 원칙이라는 소리예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입니다. 약정이 원칙인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언제라고? 거래 대금 지급 완료된 날. 요걸 암기하셔야 돼요. 거래 대금 지급 완료일, 거래 대금 지급 완료한 날. 이 날이 소위 말하는 무슨 날이에요? 잔금 친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은 약정이고 약정이 없다. 아무 말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래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뭐 기준. 자, 하기 전에 밑에 보면 실비라고 있죠. 실비는 두 가지. 기업,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 요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권리 이전 의뢰인입니다. 매도인한테 청구하고. 니은에 보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청구한다는 매수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중개보수 실비 한도인데 일단 첫 번째 중개보수의 기준은 자, 주택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택은 두 번째 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왜? 주택이니까 시도조례. 자, 그 옆에 주택 외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택 외는 뭐라고? 국토교통부령 돼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구분하고 이 기준입니다. 자,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구체적으로 뭐냐 말이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이 말이에요.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어. 거래에 따라서 틀립니다. 매매교환 밑줄. 매매교환은 얼마를? 1,000분의 9 이내. 자, 임대차 등은요? 1,000분의 8 이내.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입니다, 이게.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주택 외의 중개보수 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줄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인데. 자, 오피스텔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오피스텔, 자, 구체적으로 조정 면적이 얼마라고?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상하수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수실, 화장실, 목욕시설. 요런 오피스텔을 우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릅니다. 이런 오피스텔에서 매매교환 나오네. 결에 따라 틀립니다. 매매교환은 1,000분의 5 이내고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내입니다. 0.4%를 말하겠지. 요런 오피스텔 말고 나머지 오피스텔이랑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주택 이외에 나머지 전부 다 그 외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그 외는 뭐냐? 두 번째 줄 1,000분의 9 이내에서 옆으로 가니까 협의 결정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9 이내 요거 암기해야 되겠지. 요것도 안 줍니다. 시험 지문에 안 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 있어요. 색깔 다른 부분.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상한 요율을 자, 요율 및 한도액표에다가 명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자, 실비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게 한도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한도.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3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중개보수 산출 기준 방법으로서 중개보수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거래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입니까? 네. 자, 그러면 산출액이 되는데 산출액이 이제 중개보수인데 산출액이 나오는데 산출액이 있고 우리가 시도조례 보면은 한도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도액이 있고 다 우리가 구한 것은 산출액이죠. 그러면 산출액과 한도액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떤 거 받는다? 산출액과 한도액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받아야 된다고? 적은 걸 받아야 됩니다. 적은 걸 받아야 돼요. 적은 거. 산출액이 적으면 산출액이고 한도액이 더 적다 그러면 한도액입니다. 되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양가로 이번에 보면은 임대차에 월세가 있다, 월 차임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월 단위 차임액에 곱하기 100을 하고 플러스 보증금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옆에 뭐라고 돼 있어? 5천만 원 미만이래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밑에 줄에 월 단위 차임액에 곱하기 얼마? 70을 하고 플러스 보증금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밑에 문제를 보니까 4번 문제죠.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병에게 중개 의뢰해서 을 소유 전용 면적이 70제곱미터라고 돼 있네. 자,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이거 뭡니까?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뜻이에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러면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상하수도 시설, 입식, 부엌 이런 거는 밑에 나와 있어요. 보면 가로에. 자,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이구나.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 요율이 생각나야 돼요. 뭐 0.5, 0.4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뭐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25만 원. 이거 임대차네. 임대차는 뭐가 생각나야 돼? 0.4%가 생각나야 돼요. 자, 그리고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병이 갑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그러면 일방이네. 쌍방이 아닌 거죠. 곱하기 2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환산해야 되겠죠. 환산보증금 2,000 플러스 25 곱하기 100. 그 얼마예요? 계산기 들고 가야 됩니까? 계산기 들고 가셔야 돼. 4천만 원입니까? 4,500? 4,500이면 5,000원 안 되네. 그럼 다시 곱해야 되죠? 2,000 플러스 월 25 곱하기 70. 이거 계산기 들고 가야 됩니까? 이 정도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괜히 막 암산하려다가 막. 자, 그러면 이 얼마? 3,750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0.4%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5만 원이 나오죠. 곱하기 1을 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물론 곱하기 1을 해도 복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마지막에 판단해도 또 알아보셔야 돼. 문제 풀다가 또 깜빡할 수 있어요. 곱하기만 잘하면 되죠.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교환 계약이네. 교환은 첫 번째 줄에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에서 거래 금액이 큰 동그라미네. 큰 동그라미. 큰 거를 거래 금액으로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양가로 4번에 보니까 거래가 둘 이상이다. 이게 이제 점유 계정이죠. 동일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죠. 둘 이상의 거래가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그러니까 동일이란 말이 3번 들어갔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매매 대금만 적용시키겠다 그 말이지. 자, 오른쪽에 넘어가. 이거 잘 물어보는데 오른쪽에 넘어가서 문제를 보세요. Y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 A의 중개로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 을 간의 액수택을 2억 원에 매매했죠. 자, 동시에 나왔다. 이걸 일단 동일 기회는 맞죠. 동일 기회인데 을이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자, 매수인이 이걸 임차인 누구에게? 병에게 갑자기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일인이 아니에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에요. 동일 기회는 맞는데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고. 동일 물은 맞죠. 동일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거는 이게 점유 계정이 아닌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 매매 대금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따로 계산해야 되겠네. 자, 매매 같으면은 거기 2억 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거기 지금 기준이 나와 있죠. 자, 매매는 거기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니까 0.4%예요. 곱하기 0.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죠. 한도가 있다 없다 거기는 지금. 거기는 한도가 없네. 없죠. 80만 원이죠. 자, 요거 하고 그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3,000 플러스 20 곱하기 100이니까 5,000 딱 나왔네. 그럼 5천만 원이니까 얼마? 5,000 이상이니까 0. 몇 프로? 0.4%죠. 0.4%잖아. 그럼 얼마? 20만 원. 그러면 A가 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매매를 통해서 80만 원 받고 임대차를 통해서 2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돈이 안 되네. 이래가지고
일단 곱하기 1을 하니까. 그죠? 곱하기 1을 하면. 일반한테 받는 곱하기 1을 했으면 일단 2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좀 안 되네. 그죠? 자, 일단은 한 5억은 돼야 돼요. 금액이. 그렇죠? 2억 가지고 이거 안 된다. 5억 좀 돼야지. 5억이나 10억 좀 돼야지. 요율이 좀 돈이 되지. 돈이 되지. 2억 뭐 1억 2억 가지고는 안 되겠네. 자, 어쨌든지 일단은 문제를 잘 보고 이렇게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돼. 곱하기 잘하고. 100만 원. 자, 밑에 양가로 5번 해보세요. 겸용 건축물이네. 주상복합 말합니까? 자, 이때는 주택의 면적을 따져야 되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뭐라고?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요것도 알아놔야 돼요. 요걸 알아야지 지문에, 문제에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니까. 자, 분양권이 나옵니다. 6번에. 자,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금이 있죠. 저는 중도금이자, 중도금 중에서는 납부된 중도금 말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자, 7번에 보시니까 적용 조례가 다르다. 이 말은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 아니면은 뭐 국토교통부령이니까는 관계없고, 적용 조례, 시도조례가 다르다. 이 말은 주택 같은 경우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라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자,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된 사무소와 조례가 또 분사무소 조례가 다르다 그러면은 이것도 주택이 되겠지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네, 됐으면 나머지는 크게 뭐 볼 거 없고 뒤로 넘어가서 198페이지에 문제가 있네. 자, 중개보수에 관한 이론 문제를 물어보죠. 1번에 주택의 중개에 관한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이번에 주택 외의 중개도수,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아닙니다. 일방 범위죠. 일방 범위. 일방 범위가 0.1천분의 9입니다. 쌍방 합산한 게 아닙니다. 2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3번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적용시키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이거를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권리관계는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자, 5번에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이다 보시면 돼요. 맞고. 자, 오른쪽에 보니까 자, 7번 문제. 이거는 갑이을의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에 6천만 원을 매매 중개하는 경우랑, 자, 위 주택을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만 원에 중개를 했을 때, 자, 비교한 거예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구해가지고 빼기 해라 그 말이에요. 자, 매매했을 때는 얼마? 6천만 원 곱하기 0.5%죠.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1,500에 플러스, 자, 100을 하니까는 5천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30 곱하기 70 하니까 얼마가 나와서 3,600이 나왔죠. 거기다 곱하기 얼마? 0.5% 하니까 1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30만 원 빼기 18만 원 하니까 12만 원. 차이는 12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주에 금지행위 들어갈게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정보망 안 풀었죠? 저번 주 3주차 프린터 이거 제가 책에 딱 그대로 끼워져 있네. 그렇죠? 3주차. 자, 3주차 프린터 있죠? 자, 이게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오늘 한 거 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25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오, 맞는 말이네. 26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용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나왔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상대적 취소니까. 27번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 3개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이죠. 네, 틀렸고. 자, 오늘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 프린터에 1번에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에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요? 3년. 그죠?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는 3년이죠. 틀렸네. 이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한입조 맞죠? 네. 3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이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경우에 소속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틀렸고 4번에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맞고 5번에 법인의 분사문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분사문서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문서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6번에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의 서식을 정하여 그 사항에 권장할 수 있으나 법령에는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서식이 없고 7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 8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개수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아니고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죠. 틀렸고 9번에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한 경우 제업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틀렸네. 10번에 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에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네. 맞는 말이네. 11번에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보증 설정, 재설정이죠. 네. 언제까지? 그렇죠.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해야지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아닙니다. 틀렸어. 12번에 계약금 등의 예치하는 경우에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맞고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되겠지. 1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요거는 금지행위입니까?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금지행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사고 팔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계속 그걸 업으로 하면 안 되고 1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 자, 대리인뿐만 아니라 위임인, 그죠? 수임인도 포함이 돼 있죠. 자, 16번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통해서 자, 샀단 얘기죠. 그리고 이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매수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했다,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통해서 샀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팔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니까 주택 외의 중개 보수. 주택 외라고 했으니까 국토교통부령 맞죠? 18번에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되 그 일방의 범위가 매매의 경우는 1,000분의 9 이내잖아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이내입니다. 19번에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릅니다. 틀렸죠? 20번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래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 적용하지요. 자, 2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이건 교육입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렇죠.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시간 맞고 실무교육 맞고
2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하려는 경우 1년 이내죠. 실무교육 면제. 맞죠? 2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시 기간은 자 실무교육은 교육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통지 의무가 없잖아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통지 의무 없습니다. 자 20 몇 번? 2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 연수교육 받아야 돼요. 틀렸죠? 25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무 또는 연수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잖아요. 대상자에게 통지 이런 식으로 실무교육.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언제 칩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중개사법도 칩니까? 한번 치보세요 여러분들. 성적 좀 나올 겁니다. 성적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한번 치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잖아. 그렇죠? 우리 문제 좀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를 일단 점수도 물론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죠? 나중에 중요할 텐데 일단 풀어보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한번 시간 내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하여튼 다음 주에는 이제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복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